네, 오늘 시장에서 줍줍을 해서 내 계좌를 빵빵하게 불릴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뭘 주워야 할지, 주술 종목들은 많죠. 주울 종목들은 참 많은데 그 종목을 주어도 될지 아니면은 주면 안 되는 종목을 내가 손을 대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같이 고민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어도 되는 종목들도 함께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은 또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저희 제작진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는 방송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 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작가분들과 또 우리 PD가 이야기 나누는 게, 지금은 바닥이니까 좀 우리 주워볼까? 사볼까? 너 지금 몇 % 마이너스야? 그 종목 내가 좀 사도 되겠니? 이런 대화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다, 섣불리 주웠다가는 이거 좀 잘못 먹고 오히려 마이너스 날 거다, 탈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내부는 일단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바닥이기 때문에 줍줍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겠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아니다, 지금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안 드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손 드신 분 한 분. 지금 테이버 고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테이버 고수. 사실 줍줍을 지지난주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비중 계속해서 조금씩 더 확대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매일 동일 금액을 매일 사고 있습니다. 매일 10억씩 그렇게 산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오늘 아침에도 10억 걸어 놓으셨습니까? 예,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네. 빵빵 써야죠. 사도 돼요? 지금 계속 2,400 깨지고 막 더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은 매수에 대해서 일단 지금 같을 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지금 우리가 떨어지는 게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피해야 되는 어찌 보면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크로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언제 또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찌 보면은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바닥이 어딘지 알면 거기서 사면 정말 좋죠. 근데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과하게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찌 보면은 제가 계산을 했을 때 매수할 만하다, 장기 보유할 만하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분은 지금 살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 김대중 고수님부터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해드릴게요.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 상승 하락 종목을 살펴보면 전체 주시장에 상장된 2,400개 종목 중에서 어제도 한 200개 정도가 상승을 하고 2,200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하죠. 그렇죠. 10개 종목 중에 1개 종목만이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장은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장이거든요. 근데 주변에서의 여러 가지 환경적 변수들을 보더라도 안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 물가, 유가 등등등 많은 부정적인 요인에서의 환경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시그널들이 몇 가지 포착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미국의 금리죠. 10년 장기채 수익률이 4.99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금리를 매일매일 추적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환율도 마찬가지인데 어제 중요한 시그널에 환경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10년물은 4.99%로 최근 내에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 5.25에서요. 5.15로 빠졌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시그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2년물, 단기물과 장기물을 투자하는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경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만기가 짧은 단기물로의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역전된 상황이 최근 내에 올 3월이 가장 역전차가 큰 장단기 역전차가 진행되었던 수준이거든요. 이때가 1%였습니다. 장기와 단기의 금리차가 1% 수준에서의 상황이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해서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0.15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채권 시장의 트레이더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의 부정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자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시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집단에서의 트레이더들입니다. 그러면 이 트레이더들이 시장을 판단할 때 경기 상황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거다라는 시장 상품 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주식시장에서의 그 반전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이 기조가 연속적으로 하락의 기조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세이버고사 방금 얘기했지만 바닥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바닥 이후에 반등과 전환의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는 시장 상황의 개선이 되고 있다. 네. 이 부분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그러면 내용입니다. 어쨌든 시그널이 나올 때를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직은 안 나왔다라는 지금은 거고.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할 때 그렇잖아요. 완전 바닥에서 사고 싶지만 이거는 너무 큰 욕심이고 바닥이 내려온 것 같으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바닥에서 사고 돌아가면서 사고 이런 게 좀 좋은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를 아닙니다. 항상 하는데. 아닙니다. 근데 우리 김대중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완전한 바닥이 탁 나오면 그때 확 그 전략이신 확이기도 거잖아요. 하고요. 내려가는 과정에 사는 게 아니고 사는 네. 것은 올라갈 때 매도할 사야 때는 된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를 하는 거고요. 살 때는 내려가서 복숭아뼈를 지나서 무릎 근처에 오는 과정에서 사야 됩니다. 네. 자, 저가 매수에 대한 모두의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려간다 싶으면 불안할 때마다 매수하면서 바닥 딛고 다시 올라가면서 매수한다. 약간 비슷하죠? 아니에요? 같이 가기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실 분 아무도 없나요? 근데 제가 하나는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게 지금 일단 매크로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용 반대 매매 이슈가 많이 좀 크게 엮여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매도가 터지고 있고 특히 오후장에 요즘 힘이 없는 이유는 뭐 기관이 받쳐주지 않는데 외국인이 받쳐주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소리지만 네.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아침에 내 계좌가 터지겠네 싶으면은 오후에 눈치 보면서 계속해서 집어던지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매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미국장이 간밤 사이에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장은 아침에 코스피 지수단에서 뭐 2% 3%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아침부터 4% 5%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또 겁먹고 못 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계산을 하셔서 살만한 가격대고 장기적으로 내가 이 정도면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싶으면은 그냥 분할 매수를 계속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 지금 어차피 매크로 시황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시황은 아닐 겁니다. 고금리도 계속해서 장기화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결을 길게 가져가면서 현금 비중 조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장에서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사지 마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그런 종목의 옥석을 좀 가려보자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 주제를 잡았고 좀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줍줍할 종목을 고를 때 그 기준을 봐야 될 텐데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이 혹시 있으실까? 우리 김종효 교수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줍줍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지.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주식이 싸다는 데 있어서는 100% 동의하는데 싸다. 네. 그런데 사야 될 종목이 저는 여전히 뭐 또 반도체라고 보는데 또 반도체. 근데 반도체가 안 빠졌거든요. 반도체 중에서 진짜 잘 오르는 종목들은 뭐 시장이 빠지던 말던 그냥 우상향이던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 저는 뭐 한미반도체도 눈여겨봤고요. 그렇고요.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요. 네. 유진테크도 마찬가지. 주성엔지니어링도 뭐 지금 박스권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레벨 다운하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줍줍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이 만약에 동반하락해서 뭔가 다가오는 반도체 시황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저는 뭐 줍줍의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지금은 먼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시점인 것이지 지금 이 가격대에서 뭔가 줍줍이라는 게임에서 접근하기는 어렵고 굳이 만약에 이제 줍줍을 하겠다면 그다음에 단기 매매를 트레이딩 정도를 하겠다면 네. 단기 낙폭이 좀 과도했거나 아니면 그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좀 극단적인 어떤 그 거래량의 변동성을 보여준 그런 종목군들을 단기적인 기회를 노려볼 수는 있겠죠.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모사꾸님 반도체 살 걸 엄마 미안해라는 댓글 올려주셨고 미국 미국 고수님은 지금 미국 버거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은 내 반도체들 지금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어요라고 또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반도체주는 지금 주춤할 수 없는 타이밍이다. 오히려 올랐던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 김민기 고수님은 어떤 좀 주춤할 만한 종목들 보이십니까? 저도 뭐 딱히 종목이 보이진 않는데 저도 뭐 똑같이
반도체주 좀 얘기하고 싶고요. 네. 근데 최근에 뭐 중동 정세 불안으로 뭐 정유주 그리고 뭐 방산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오늘 뭐 네옴시티 얘기도 나왔지만 좀 뭐 방산주나 뭐 이런 또 건설주 이런 것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금리 인상에 관한 금융주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뭐 반도체주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지금 반도체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이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나온 내용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제 모바일 D램 4분기 가격 협상이 한 15% 내외로 좀 체결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가격 협상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갑자기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 협상률에 따라서 또 주가나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4분기 지금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HBM 같은 경우도 좀 뭐 AMD나 엔비디아가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뭐 대중 뭐 규제 관련해서 좀 주춤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메이저 공급사랑 좀 추가 협상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좀 반도체 업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면 꼭 반도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반도체 이야기에 대한 질문은 드리지 않았고요. 저희 그 작가분 중에 한 분이 제2의 잡으로 항상 종목 토론방을 열심히 탐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저가 매수라는 키워드로 쫙 이제 필터링을 한 결과 약 한 3종목 정도로 한번 추려볼 수 있었거든요. 카카오, 이마트, 그리고 NC소프트 이 종목이 지금 순위에 좀 올라와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 이제 저가 매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글들을 참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하여 네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대안 없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카카오, 이마트, NC소프트 셋 중에 그냥 무조건 하나 사야 돼요, 지금. 그렇다면 뭘 사야 할지. 김대중 교수님, 저는 뭐 고르시나요? 카카오. 카카오. 네. 이유는요? 새 종목을 판단해보면 다 저평가입니다. 네. NC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PBR 기준 1.5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이고요. 이마트는 0.18, 0.2 정도 될 겁니다. 네. 굉장히 저평가죠. 그리고 나서 실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적 추이가 어떠한지. NC하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존에 좋다가 올해 안 좋아졌어요. 내년 이후에 좋아질 것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적 상향화 전환 시점이 아직은 아닙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저평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추이에서는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변화의 흐름들이 진행되는 시장의 변화라든가 어떤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카카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세 종목 중에 딱 찍어서 한 종목을 사야 된다면 저는 카카오를 살 것입니다. 네, 지금 잔인하다고 저희한테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럼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저희는 모든 주주분들의 다 희망찬 그런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고르셨고요. 정말 없는데. 고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늘을 정말 쪼개는 없는데 건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못 쪼개요. 셋 중에 하나. 굳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전 NC소프트 고르겠습니다. NC소프트요? 네. 이유는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뭐 말씀해 주셨던 상대적인 뭐 저평가라, 그러니까 그 성장주 계열에서 비교했을 때 저평가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적이 뭐 당장 턴어라운드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NC소프트 같은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비용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4분기에도 또 다시 뭐 상여금 같은 거 남발한다? 네. 그러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예 뒷전으로 밀어버려야 되는 거고. 네. 저는 뭐 내부적인 어떤 얘기를 뭐 최근에 듣지 못했습니다만 뭐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그 NC소프트 직원을 만나서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뭐 이런 밥이 분위기를 잘 넘어가던가요, 그분이? 그분이 밥이 잘 넘어갔는지 제가 모르고요. 네네. 저는 잘 넘어갔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한교에서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올해 아마 겨울은 조금 추울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그 비용 통제, 그러니까 마케팅비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용인할 수 있겠죠. 신규 게임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네. 뭐 상여금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과외 비용으로 비용 통제를 만약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일정 부분의 이제 이익 반전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 네. 거기다가 내년에 이제 신규 게임이 만약에 붙는다면 이건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붙는다면 좀 더 이제 탄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뭐 NC소프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이버 고수? 저도 일단은 셋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은 정말 싫지만 어쩔 수 없이 NC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일단 정말 카카오는 뭐 네. 어쩔 수 없이 IPO가 남아있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심리가 쉽게 돌아서기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마트 같은 경우는 2,000원짜리 고정 배당 그냥 적금 상품입니다. 그 상황에서 실적이 개선되지도 않으면은 2,000원 배당을 줄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른다. 2,000원 네. 배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그 정도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낮은 그런 기업이 될 거다라는 거고 N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어찌 보면은 그나마 좀 30대로서 말씀드리면은 NC가 요즘 좀 변하고는 있습니다. 네. 뭐냐 그러면은 리니지 관련돼 가지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이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신작도 하나 나왔어요. 카드 게임이 하나 나왔는데 거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NC 소프트가 도대체 이런 게임을 왜 만들었냐? 그리고는 NC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말 그대로 돈을 이제 쓰지 않아도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NC도 이제 확실히 정신을 차려가고 있구나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러한 뭔가 리니지 모델이 아닌 과금 모델 중심의 모바일 게임이 아닌 신작 게임들을 계속해서 좀 출시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또 NC가 개발 능력은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보면은 그 셋 중에 하나를 사라 그러면은 뭐 제 돈이 아깝지만 NC를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기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카카오를 사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NC 소프트를 사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카카오를 사야 한다. 그럼 요거 간단하게 먼저 들어볼까요?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사법 리스크나 그리고 뭐 정권에 관한 좀 리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뭐 카카오 쪽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내부적으로도 지금은 조금 몸을 사리면서 좀 외부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시기가 좀 지나가고 그게 이제 언제 올지는 뭐 모르겠지만 네. 좀 그런 외부 리스크나 사업 리스크가 좀 지나가면 그제서는 이제 본연의 좀 사업의 본질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요. NC가 단기간으로 매력적인 이유는요? 예, NC는 아무래도 다음 달 이제 지스타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뭐 지스타를 갈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TL이라고 새로운 이제 게임을 선보이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네. 12월에 출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CBT 이후에 좀 평가가 안 좋아서 지금 대규모 전투나 콘텐츠 등을 많이 좀 개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지스타 때 좀 그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고 또 유저들의 반응이 좋으면 아무래도 주가에 바로바로 반응하면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엔 좀 M&A를 하겠다는 좀 기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지금 상반기 기준 유동 자산이 한 2조 4천억인데 이런 빅딜이 좀 준비되면 좀 주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와 NC소프트 그리고 이마트 그중에서 이마트는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저는 가장 좀 씁쓸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선택을 받은 거기는 한데 모두 다 내용에는 지켜봐야 되고 그 결과가 어떤지 봐야 하고 뭐 하고는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씁쓸합니다.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카카오 얘기 언급 잘 안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최근 몇 주 사이에 카카오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많은 주주분들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도 또 앞으로 희망을 가져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가 매수 관련해서 김대중 고수는 지금은 기다릴 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종효 고수 사야 할 종목은 안 빠졌다. 반도체주로 이야기하셨죠. 김민기 고수는 위기 속에 체질이 변화하는 기업에 주목하라. 테이버 고수는 남들이 울 때 사면 달달하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고요.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